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문제인데, 미래를 가면 갈수록 내 집이 없는 것들은 주거 비용이 계속 상승해 갈 거예요. 특히 내 집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가겠어요? 저 시골에서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뭐 서울에서 살 거잖아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 건데, 대도시의 임대 비용은 앞으로 미래에 갈수록 싸질까요? 비싸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임대 비용이 비싸집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임대 비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세율이라고 하는데, 전세율이 보통 60%에서 70% 사이를 얘기하는데, 이 임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같이 전세제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래서 전세가 사라지고 나면 월세인데, 월세에 대한 임대 비용이 앞으로 가면 낮아질까요? 낮아질 일도 하나도 없는데 계속 비싸졌지. 특히 내 직장과 가까운, 직지거리가 가까운 데일수록 더 임대 비용은 더 비싸질 겁니다. 그래 되면 내 집 한 채 있어가지고 그 임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으로 작동합니다. 임대 비용이 비싸게 되면 계속 이사라는 걸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사가 편해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이후에 28번 이사해 봤는데, 이사가, 이 삶 고통스러워요. 계속 그런 이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자기가 어울릴 수 있는 그 상권 내에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갖다가 만들어 놔서, 뭐 퇴근하다가 가끔 들려서 나 혼자라도 가볍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노프 하나 있어야 되는 식당, 뭐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계속 옮겨가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도시의 유목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집이 없게 되면.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해서 내 집에서 비용도 절약하면서 내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생활의 반경을 갖다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집한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구가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아들 둘하고 해서 4명이에요. 4명인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외식을 나가잖아요. 외식을 나가게 되면 저는 그냥 뭐 애들이 어렸을 때지만 또 식당에 갔는데 3인분 시키면 좀 가오라 그러나? 약간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4인분을 시키려고 그러면 와이프는 꼭 3인분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3인분에다 공깃밥 하나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갈비 시키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싸우고, 그리고 싸우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이제 외식 안 해. 집에 갈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외식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다 벌어졌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지나치게 짠순이였고, 저는 지나치게 너무 풍족하게 아이들을 갖다 키우겠다는 생각들을 가져가지고 그런 대립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은 내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굳이 뭐 내가 먹을 만큼 양만 시키면 되지, 다른 사람의 시선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4인분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싫다 하는 생각으로도 바뀌어갔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저도 이제 짠돌이가 이렇게 되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 와이프가 해왔던 그런 짠순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모아왔던 그 푼돈을 조금씩 모아왔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지금의 어쩌면 자산을 만드는데 그 짠순이의 역할이 컸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젊은 시절, 특히 30대, 40대 초까지는 아마 짠순이, 짠돌이로 부부가 좀 살아간다 그러면 50 이후에는 조금은 짠순이, 짠돌이처럼 살지 않아도 어쩌면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이런 짠순이, 짠돌이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득은 눈에 다 보여요.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돈 버는데 소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 생활 중에 뭘 얼마나 썼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돼지갈비 1인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버스 타고 와도 될 걸 조금 늦어져가지고 택시 타고 온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가 이만큼 눈덩이처럼 커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들을 아꼈을 때 사실은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다만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그마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가벼운 것들, 별거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서는 여러분들이 목돈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은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고 소득을 아무리 늘려도 목돈은 마련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그 돼지갈비가 1인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했잖아요. 갈비 1인분은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갈비 1인분을 10,000원을 아꼈던 걸 갖다가 모으고, 뭐 한 달에 내가 한 번씩 외식한다 그러면 1년이면 12번이잖아요. 12번이면 12만 원이죠. 이 12만 원을 10년을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돈들은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돈들을 가지고서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 이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돈 갖다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으는 것들을 저는 시간의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축적.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지금은 뭐에 투자할 때다. 그래서 이 투자의 타이밍을 맞춰야만이 내가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테크는 그게 아니라 타임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타임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저희 와이프와 저는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 10월 5일 날 결혼했는데 2,500만 원짜리 고덕동에 있는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 다녔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 월급이 100만 원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지출을 아껴가지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계속 저축해 갔던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조금씩 모여지니까 그게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1억이라는 돈까지 모여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제가 내 집도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순간에 했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쌓아간 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안전한 데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쌓아가는 데 있는 거지 시간을 적합하게 맞추는 타이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재테크는 그렇다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시간은 타임이라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월급쟁이한테는 10년이라는 기간 정도는 보통 이제 직장을 딱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을 버텨라.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3년을 버티게 되면 아마 대리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3년을 버티고 나면 10년까지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테크는 내가 보기에는 10년을 좀 쌓아놔야지 그 10년을 쌓아놓은 거 가지고 20년 후 이 부분들을 갖다가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10년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